네, 안녕하십니까. 유튜브에서 만난 전문의, 오늘은 난치병, 림프 부종의 진단과 치료, 그리고 이제 제가 개발한 데크밸류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를 간단히 소개시켜드리면 성형외과 전문이고요. 그 다음에 대한정맥학회 창립을 25년 전에 했습니다. 그리고 림프 부종 환자들을 2008년도부터, 그전에도 봤지만은 2008년도부터 적극적으로 보기 시작했고요.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제 제가 제안하는 건 데크밸류법이라는 건데, 데크밸류법, 림프 부종은 현재까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리지만은 치료법이 없어요. 근데 놔두면 악화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꼭 치료를 해야 되는 건데, 림프 부종이 뭔가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 우선 데코밸류법을 여러 번 반복을 할 건데, 데코밸이라는 게 뭐냐면 림프 해독을 시켜주면서 그 다음에 압박 붕대, 스타킹 이런 거로 압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엘큐어로 림프 찌꺼기, 림프 슬러지를 녹이는 요법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아주 심했을 때는 이제 림프 흡입 수술하고 줄기세포 치료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림프가 도대체 뭐냐? 림프는 혈액하고 틀려갖고 진물이에요. 진물. 혹은 진액이라고도 하고, 진액은 조금 틀린 건데 어쨌든 진물 같은 건데, 림프가 맡아서 하는 이 일은 순환을 해요. 피가 닿지 않는 곳에 영양을 공급하고 배설물을 빼주는 그런 순환의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독을 빼주는 배독 효과, 해독이 아니고 배독, 독을 빼주는 역할이 있고, 그 다음에 면역 기능, 뭐 면역력이 떨어지면 암에 걸리는 것처럼 면역 기능, 이게 3대 기능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림프계는 혈관계하고 틀려서 이렇게 녹색으로 표현하게 돼 있고, 보통 표제 림프계하고 심부 림프계로 나누는데, 표제 림프계는 말이 어렵지만 겉에 있는 림프 계통이고요. 심부 계통은, 심부 림프계는 속에 있는 건데,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이 모여 있는 데가 사타구니, 겨드랑이, 목 이런 데 많고, 목 밑에 거기 파랗게 지금 그려져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골로 다 빠져나갑니다. 요 아래쪽에 있는 네. 것들도 다 네, 위로 올라갑니다. 네, 이제 서해부 림프절도 위로 올라갑니다. 네, 네, 네. 속으로도 물론 들어가는데 겉으로 이제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속으로 들어가서 올라가는 루트가 있는데 거기 루트를 자궁암 수술할 때 띄어버리니까 다리가 붙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앞뒷면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돼 있고, 특징은 중앙선을 침범하진 않는다. 서로 림프 계통의 특징은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돼 있다. 녹색으로 보통 표현을 하고, 동글동글한 거는 림프절이라고 해서 헌병초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쁜 병균이 들어오면은 여기서 다 잡아갖고 얘네들이 커지죠. 그래서 가래토시 부었어.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어르신들 얘기를 하면은, 가래토시 부었을 때는 다리에 염증이 있을 때, 발톱 무좀이 심할 때 이럴 때 이제 가래토시 붓거든요. 그리고 팔에 염증이 있을 땐 겨드랑이에 이 멍어리가 만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요거는 제가 이제 프랑스 갔을 때, 프랑스의 그 림프 계통이 이 일을 하는 그런 병원이나 물리치료실에서 이게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림프는 초록색으로 그려져 있고, 여기 똑같이 심장처럼 그려져 있는 동그란 게 림프절이에요. 림프절에서 이제 림프가 이 걸러지고 배독이 되고 균들을 잡게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빗장뼈 밑으로, 표제 림프계 설명하는 겁니다. 빗장뼈 밑으로, 여기 쇄골이라 그러죠. 빗장뼈 밑으로 해서 빠져서 정맥하고 같이 합쳐서 순환되면서 노폐물은 이제 소변이나 이런 거로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동영상을 잠깐 보시면 이게 아주 작은 림프인데, 지금 그림은 림프가 굉장히 굵은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이거보다 훨씬 더 작고, 좌우로 꼬불꼬불하게 흐르는 게 이제 모세 혈관이에요. 모세 혈관이고, 그 다음에 이제 림프계는 요 가운데 좀 뿌옇게 보이는 것이 있는데, 얘네들이 림프관이 수축됐다 이완됐다 하면서 얘네들이 림프액을, 속의 노폐물 같은 거를 이동을 시키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림프계는 판막이 있고요. 이런 모세혈관에는 아주 작은 데는 판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림프가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게 돼 있습니다. 근데 림프관이 막히면 어떻게 되느냐? 붓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림프액이 있는데 그게 막히는 경우에는 순환 장애가 되면서 끈적끈적한 젤리와 같이 림프가 축적이 되는데 맑은 물은 빠져나가고 끈적끈적한 거, 고단백질 요소들 이런 것들이 이제 모여서 끈끈하게 되는 거를 제가 림프 슬러치, 한국말로 림프 찌꺼기가 축적이 된다. 그리고 그러면 그런 림프 찌꺼기가 독성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방세포에서 얘네들 잡아갖고 지방세포가 커지죠. 그리고 염증이 발생되고 그 시간이 오래되면은 잘 빠지지 않고 이제 그냥 방치를 하게 되면 돌덩이 같이 딱딱해지고 그리고 급기야는 이제 피부가 썩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림프 부종은 관리를 꼭 해야 된다. 그 진단은 어떻게 하느냐? 진단은 우선 자기가 입던 옷이나 반지나 시계나 팔찌나 이런 것들이 안 맞는다. 부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양말 신은 자국이 유난히 예전보다 더 깊게 패이게 된다.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진단하는 거는 뭐 집에서도 할 수 있지만 둘레 측정하고 최적 측정하는 게 이렇게 많이 보면 안 되는데 최적 측정하는 기계도 있고 그다음에 눌렀을 때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푹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봐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병원에서 하는 경우는 물론 둘레 측정도 하지만 혈액 점도 검사, 혈액이 얼마나 끈끈하냐 막냐 이런 것도 임상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거 검사하고 그다음에 체열 진단하고 그다음에 그 림프의 수분 측정하는 게 있어요. 인바디 검사라고 해서 그것도 검사를 하고 초음파로도 보고 그리고 이제 대형 병원에서는 림프 신티그램이라고 해서 동위원소 검사를 해갖고 림프 부종이 있는지 없는지 확진을 하게 됩니다. 다음. 그래서 림프 부종, 함려 부종은 뭐냐면 손가락으로 콕 눌렀을 때 살에 이 부기가 안 올라오는 게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뭐 1, 2, 3, 4단계가 있을 수가 있고요. 다음 슬라이드. 혈액 점도 검사는 혈액이 얼마나 끈끈하냐. 끈끈하면 끈끈할수록 부종이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피 검사를 하면 이렇게 점선하고 점선 사이에 있는 게 정상인데 이렇게 높아져 있으면 부종의 원인이 혈액이 끈적끈적하다.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면 당연히 림프액도 같이 끈적끈적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초음파 검사를 하면은 이제 이게 몽글몽글한 게 이렇게 보이게 돼요. 뭉게구름처럼. 다음 슬라이드. 그거를 제가 단계를 나눠봤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나눠서 1단계는 뿌옇게 보이고 밀가루 반죽처럼 2단계는 벌집처럼 보이고 3단계는 자갈이 쫙 깔려있는 물속에 깔려있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4단계는 아주 넓은 바다에 다도해가 떠있는 모습같이 이렇게 그 수분의 포션이 좀 더 많아지죠.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를 제가 이제 분류를 한 것이고요. 다음 슬라이드. 이게 이제 동위원소 검사, 림프 신티그램을 해서 이게 오른쪽, 왼쪽 이렇게 보면 왼쪽 그림에 보면 양쪽에 노란색 표시된 거는 이 동위원소를 주사를 놓으면 글로 이게 이제 겨드랑이 사진인데 겨드랑이에 림프절에 그 동위원소가 고여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건 잘 흐른다, 정상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오른쪽 그림을 보면 노란색 표시 있는 데가 안 흐르고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위원소 검사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 다리 모습을 보면은 이게 오른쪽에는 이렇게 밑에가 다리가 모양이 뚜렷하게 보이죠. 이게 못 올라가서 동위원소가 고여 있는 거예요. 흐름이 없어서. 그래서 오른쪽에 림프 부종이 있겠구나. 그리고 왼쪽 다리는 거기 사타구니 있는데 이제 까맣게 보이는 거는 동위원소가 잘 흘러서 그 림프절에 잘 고여 있다. 이렇게 판정을 하는 겁니다. 다음. 그래서 림프 부종의 발생 원인은 원인 모르게 생기는 거 1차성이라고 그러고 원인을 대충 추정할 수 있는 게 2차성인데 1차성은 날 때부터 그다음에 조발성은 아무런 이유 없이 14살 사춘기 때 생기고 그다음에 완발성 림프 부종은 30대 중반에 전후에 생기는 게 1차성 림프 부종이고요. 2차성 림프 부종 중엔 제일 많은 게 암 수술하고 나서 림프절을 띄어버렸을 때 그러니까 자궁암 수술했을 땐 다리가 붓고 유방암 수술했을 때는
팔이 붓습니다. 그리고 전립선암 남성들한테도 이제 꽤 있는데 여성들이 물론 많지만 남성들 전립선암이나 대장암 수술할 때 림프절에 전이가 돼서 그걸 띄어내게 되면 다리가 붓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생충의 감염에 의해서도 림프선에 이제 기생하는 필라리아시스라고 사상균이 들어가면은 이 림프선을 다 갉아먹습니다. 꽉 차여버리고 그래서 붓는 경우 있고, 그다음에 단순하게 이제 봉화지겸이라서 군대 있을 때 많이 알아본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런 세균이나 진균 감염됐을 때도 생길 수가 있고, 그다음에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를 많이 했을 때 그 림프선이 망가졌을 때 잘 생기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노화돼 있고 전신적으로 아플 때 잘 못 움직일 때 생기는 건데, 그건 림프 부종이라고 하질 않고 일시적인 일과성 부종이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하고, 임신 같은 경우 눌려서 그렇고요. 그래서 1차성 선천성 림프 부종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날 때부터 붓는 거고요. 다음 한 슬라이드. 여기 보면 좌우 다리가 모습이 틀리죠. 그래서 오른쪽 다리가 더 굵어져 있고 애기인데 왼쪽 팔도 이렇게 굵어져 있는 게 보이고, 그다음에 발등이 이렇게 소복한 것도 이제 선천성 림프 부종이고, 그다음에 단계는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3, 4단계는 상피증, 코끼리 피부처럼 변한 겁니다. 그래서 오래되고 이제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기는 거죠. 다음. 그래서 1기 사진을 보게 되면은 좌우 이분도 유방암 수술하신 분인데 오른쪽이 좀 굵고,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림프 부종 1기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확실히 굵기 차이 나는 걸 아시겠죠? 금방 여성분들은 금방 알아요. 옷이 안 맞으니까. 다음 슬라이드. 또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굵어져 있는 게 보입니다. 또 2기는 조금 더 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팔뚝 차이가 한 꽤 많이 50%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다리도 이렇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여성분들은 가리고 다니니까 길거리에서 난 못 봤는데 그런데 창피하니까 다 가리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다 이런 식으로 굵어져 있는 거예요. 또 쭉쭉 점점 심해지죠. 3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거동이 불편해지고 염증도 자주 생기고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심해요. 네. 3배는 커 보이네. 그렇습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가 아주 심하고, 네, 합병증은 이제 염증이 잘 생깁니다. 림프액이 순환이 안 된 면역이 떨어지기 때문에 염증이 잘 생겨서 1년에 365일 중에 180일 입원한 환자도 저희 병원에 왔었고요. 이렇게 빨개지면서 고열이 나니까 일단 빨리 응급실 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각화증, 피부가 딱딱해지면서 사마귀성 변화가 생기고요. 이런 식으로 실제로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우리 병원 환자예요. 제가 보고 있던 환자들이야. 다. 네. 다리서. 그리고 이건 해외 환자 사례인데 이렇게까지 끔찍하게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치료법은 압박붕대, 스타킹, 그다음에 이제 수술로는 림프 미세 수술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저도 다 하던 사람인데 결과가 안 좋아서 지금은 안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개발한 게 데코벨 요법이라 그래서 림프 해독, 압박 요법, 그다음에 엘큐 요법 세 가지가 합쳐진 복합 요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림프 해독은 뭐냐면 림프 슬러치를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음. 그래서 림프 해독은 이제 이렇게 굵어지면 하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다른 건강상의 특별한 문제는 없어도 힘이 없거나 이랬을 때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리고 효과는 이제 아무래도 정화가 되면 여러 가지 힘이 생기고 좋아지는 거고요. 면역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해독이 되는 데는 피부로 땀으로 빠지고, 간에서는 해독을 시켜주고, 장에서도 빠져나가고, 신장, 오줌을 통해서도 그런 독성 물질이 빠져나가는 해독 작용을 하는 전체적인 한 군데만 해독 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전신적으로 이런 장기하고 피부가 굉장히,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가 피부입니다. 그로 통해서 이제 땀구멍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간에서 이제 주로 해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술 먹고 나서 해독되는 기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료는 림프 흡수 마사지를 해서 손으로 해서 림프가 아까 그 동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오그라졌다 펴졌다 하는 거를 자극을 시켜서 림프 순환을 좋게 해주는 게 림프 흡수 마사지입니다. 굉장히 가볍게 해야 됩니다. 꽉꽉 해서 시원하다, 그건 너무 센 겁니다. 다음. 이런 식으로 아주 부드럽게 500원짜리 동전 크기의 그런 압력으로 살짝 이렇게 해주는 건데, 한 번 할 때 보통 1시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걸 하지만 타산이 안 맞아서 하는 병원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 개인적으로 하시는 사람들은 있고요. 그다음에 붕대요법은 보험도 되고 하는데 붕대가 그냥 일반 붕대가 아니고 저탄력 압박 붕대를 사용해야 되고요. 저탄력 압박 붕대는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안 됩니다. 왜? 못 만들어서가 아니고 수요가 적어서 못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독일제 쓰고요. 그리고 원칙은 24시간 감아야 되는데 주로 이게 너무 굵어지니까 저 같은 경우는 낮에는 스타킹 신으시고 주무시기 전에 풀러줘도 좋으니까 이 밤에는 꼭 감고 주무세요. 근데 하시는 분들이 별로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그 매일 감았다 풀렀다 하니까 옷 입는 거하고 또 틀려요. 이게 감는 요령이 있어요. 그래서 손이나 발은 제일 세게 감고 위로 올라서 느슨하게 해서 짜 올려줘야 되겠죠. 그림처럼. 저거를 4겹, 3겹을 이렇게 감아야 되니까 근데 효과는 이게 최고입니다. 예. 스타킹보다 10배 이상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자격증을 받은 물리치료사들이 주로 이거를 치료를 하고 외국의 이제 보도스쿨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런 자격증을 어느 정도 연수한 다음에 교육시킨 다음에 수료증을 줍니다. 압박요법은 이제 굉장히 효과적이면서 가장 저렴한 건데 정성과 노력이 들어간다는 게 단점이고, 그리고 피부가 건조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환자들을 위해서 닥터에스리젠 크림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압박붕대는 평생 하는 게 맞고요. 24시간 하는 게 원칙인데 이제 조금씩 조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외에서 이제 압박붕대 이게 가장 좋은 치료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우리 병원에서 감은 사진이고요. 압박 스타킹은 이제 바깥에 나갈 때 외출할 때 이제 조금 보조요법을 하는 거죠. 붕대만큼 효과가 좋지는 못해요. 그래서 스타킹 종류는 이렇게 생겼고 팔다리, 그래서 밑에서부터 손이나 발부터 위로 올라가서 중심으로 갈수록 느슨하게 감아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거 숙달되는데 약 3개월 정도 걸립니다.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고, 스타킹은 1등급, 2등급, 3등급 압박 세기에 따라서 등급이 나눠지는데 보통 2등급을 권해야 돼. 원칙은 3등급을 써야 되는데 너무 쫀쫀하니까 못 입어서 2등급 제가 이제 권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기압 펌프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공기압 펌프는 너무 세게 하면 안 되고 아주 낮은 거로 25에서 60mm HG 정도 되는 거로 하시는 게 맞고요. 잘 모르면 그 제조회사에 전화해보면 압력이 이 정도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LQ요법은 제가 개발한 방법으로 림프 찌꺼기를 이온 분해시켜주는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런 뭉쳐져 있는 부분을 이제 약물을 주사해서 화학적으로 녹여주고, 그 다음에 LQ를 통해서 이제 전기적으로 이온 분해를 해서 배출을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병원에서 제가 하는 거는 뭉쳐져 있는 림프 찌꺼기를 이렇게 잘게 부숴주는 걸 하기 때문에 치료하고 나서 그 다음날은 사우나 가서 땀으로 빼시는 게 좋고, 그걸 잘 모르면 림프해독 센터가 있으니까 우리 병원의 림프해독 센터에서 몇 번 체험을 하시면서 어떻게 하는 게 림프해독이구나를 아시고 그걸 응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사진은 제가 시카고 림프 부종 환우에서 초청해서 가서 그 자리에서 찍은 사진인데, 그 자리에서 림프 부종이 빠집니다. 그러나 압박을 안 해주면 다시 고이기 때문에 압박 붕대를 열심히 해야 되고, 제가 개발한 LQ입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는 데코벨 요법을 한다. 데코벨 요법은 뭐냐? 압박요법, 붕대요법, 스타킹요법, 그 다음에 LQ로 림프 찌꺼기를 이온 분해하는 거고, 그리고 수술치료법으로 미세 림프를 문합수술 서로 이제 연결해서 빼주겠다는 건데 이건 다 실패하는 거고요. 그 다음 림프절 미세 이식 수술 제가 했었는데 그것도 거의 다 실패한데 효과 없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유리피판 이식 수술도 거의 효과가 없다. 자, 초기에는 효과가 있는데 나중에는 안 좋습니다. 다시 다 재발됩니다. 그래서 그 전 사진 보면 미세현미 경우 림프 정맥 문화 수술은 림프에 고여있는 그 림프액을 정맥으로 빼준다는 건데 이거 다 실패하는 거고요. 이게 뭐 좋다고 하는 의사들이 몇 명 있어요. 이태리나 뭐 미국이나 뭐 이랬는데 이걸로 효과 본 거는 거의 없고, 실제로 이 수술을 하고 나서 압박 붕대를 감아서 좋아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림프절 이식 수술은 저희 병원에서 수술했던 사진인데 밑에 빨간 게 림프절이 포함되어 있고 동맥하고 정맥하고 림프하고 이렇게 서로 미세
수술이라는 건 우리 머리카락보다 가는 걸로 서로 꼬매주는 건데요. 이거는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실패한다. 결과 안 좋다. 요게 제가 미세 수술할 때 찍은 사진이고요. 근데 지금은 거의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리피판 이식이라는 건 겨드랑이나 이 살을 띄어갖고 정맥을 다 연결해서 밑으로 뿔뚝 튀어나온 혹같이 보이는 거 있죠. 이게 이식된 건데 이것도 효과가 일시적이다. 예, 그래서 그렇게 크게 기대는 못한다는 거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줄기세포는 이제 림프관을 새로 형성시켜주는 건 맞는다. 그러나 압박요법하고 같이 해야지 된다. 그래서 이 궤양이 오래된 거를 치료했던 사례고요. 다음 슬라이드. 이게 이제 그 림프 붕대가 가장 효과가 좋기 때문에 돌돌이라고 제가 이름을 줬는데 여기 붕대 감는 기계를 우리 한국 분들은 잘 하지만은 잘 못하는 분들도 많아서 해외 사람들은 이 림프 붕대를 사용하고 나서 더러워지면 빨아갖고 이걸 감아주는 기계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이는 거는 이 보습 크림을 제가 개발한 겁니다. 보습 효과가 일반 보습 크림보다는 좀 뛰어나다고 환자분들이 다들 좋아하시는 편이긴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리고 이제 림프액 피하 배액 시술이라고 해서 지금 림프를 아주 심했을 때는 일시적으로 림프액을 이렇게 빼주는데 이것도 일시적인 치료법이기 때문에 여기 자꾸만 반복해서 한다고 해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개발했던 그런 치료법이고요. 다음. 그래서 데코벨 요법은 이제 바깥에는 붕대로 감아주고 안에는 근육 운동을 하면서 이 림프선을 좋게 해주고 엘큐로 림프 찌꺼기를 이온분해하는 요법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이 반복되죠.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뇨제 처방을 받았는데 그 이뇨제는 거의 효과가 없는데 여러 병원에서 이뇨제를 라식스라고 하는 대표적인 이뇨제를 많이 처방하고 있습니다. 물을 많이 먹지 말라고 하는데 맞나요? 물 드셔야 됩니다. 물 안 먹는다고 해서 붓는 게 빠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공기압 압박 장치를 구입해서 사용 중인데 그때뿐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뭐 조금 해주면 도움은 되지만 너무 세게 하면 오히려 미세림프망이 망가지니까 얕은 압력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운동은 하면 안 되나요? 림프 부종 환자는 운동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깥에 붕대를 감아주고 그것도 저탄력 붕대로 딱딱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운동을 하면 그 안에서 이제 근육이 수축되고 이완되면서 림프 순환을 좋게 해주기 때문에 너무 과격한 운동은 안 되지만 적당하게 걷기 운동 이런 거는 하는 게 좋은데 붕대를 감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스타킹 효과보다 10배가 있으면 좋습니다. 림프 부종 압박 붕대가 10배가 효과가 좋다. 계속 반복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리고 이 림프 부종은 이제 어떤 어머니가 오셔서 물고인 게 살이 돼 버렸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렇게 물고인 게 이제 이 지방세포가 점점 커지면서 살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게 점점 물처럼 고인 게 끈적끈적한 묵처럼 됐다가 돌처럼 변화하고 섬유성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발인데요. 발 위에 저렇게 사마귀성 변화가 돼갖고 발가락보다도 더 굵게 이렇게 쌓인 경우입니다. 한국 분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림프 부종 치료가 잘 되고 있는 걸 어떻게 하느냐. 옷이 잘 맞는다. 꼭 끼던 게 덜 낀다. 그리고 부기가 줄어든다. 뭐 이런 걸 보면 금방 환자분들이 먼저 그걸 느끼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치료 사례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데코벨 요법도 하고 림프 흡입 수술도 했던 케이스고요. 왼쪽이 굉장히 굵죠. 왼쪽 팔이. 근데 많이 좋아졌는데 관리 안 하면 다시 원상 회복 100%까지 원상 회복은 안 되지만은 관리를 안 하면 다시 조금 붓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계속 이 압박 요법은 하라고 제가 권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게 보입니다. 이분도 마찬가지죠. 왼쪽 다리죠. 노란색 표시가 있는 게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네. 맞습니다. 왼쪽 줄어들고 꽤 많이 효과들이 있습니다. 또 림프 흡입 수술은 지방 흡입 수술하고 비슷한데 그런 대로 효과 있지만 이걸 하면 다 낫는 게 아니다. 예. 그래서 훨씬 더 이 관리하기가 좋아진다. 근데 이분 지금 뭐 굉장히 오래되신 분인데 저한테도 지금 1년에 한 번씩 와서 체크 받으시는데 요거 맨 마지막 세주마다
약간 부으셨어요. 근데 관리를 너무 잘하셔갖고 거의 비슷합니다. 예, 더 나빠지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좋아지는데 빨리 아주 심한 분들은 반만 줄어들어도 굉장히 대단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완전히 똑같아지지는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네, 외국에서 오셨던 분이고요. 그래도 많이 좋아져서 그런 대로 괜찮고 미세 현미경 림프 수술은 효과 없다는 거 다시 반복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치료는 3, 4기 정도로 될 때까지 놔두시면은 큰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초기부터 이제 그 림프 부종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그래서 데이커벨 요법을 일단 초기에서 권해드리고 그 다음에 중간 정도 됐을 때 림프 흡입 수술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3기, 4기 되면은 별로 효과 못 느낍니다. 다음. 자, 이상으로 림프 부종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